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2학년 10월 모의고사의 39번의 문장 삽입 문제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또 주어져 있는 문장에서 앞뒤 상황을 잠깐 또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또 접속 부사에 이제 moreover를 썼는데 요거는 게다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라는 표현이잖아요. 뭐 우리 같이 알고 있는 단어들 많이 알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furthermore 게다가 그 다음에 또는 in addition 또는 한 단어로 우리 besides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일단 이렇게 게다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런 말을 썼다라는 건 앞쪽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저 비슷한 내용이 쭉 이어지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게다가 자, 그 다음 또 이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볼게요. since라고 하는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네요, 지금은. 뭐 때문에? 사회가 is not 아니기 때문에 natural 자연적인 phenomenon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고요. 그럼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there is no 없기 때문에 natural force는 자연적인 힘이죠. 근데 어떤 자연적인 힘이냐라고 뒤쪽에 ing로 꾸며주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랬습니다. 이 bring together가 이제 모다라는 표현이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자연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구조 왓절이 문장의 주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왓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니까 뒤에 동사만 보이고요. 불완전한 절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니까 왓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왓부터 이 society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bring together 함께 모으는 것, 뭐로서 어떤 사회로서 함께 모으는 것이 is not, 아니다. 이 mutual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ffection은 애정. 그랬으니까 이제 상호 간의 어떤 애정이 아니다.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이 hopes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를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느낌을 잡아 볼게요. 자, 게다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자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회로서 그렇게 하나로 모을 것은 서로 간의 애정이 아닌 것이다 라고 홉스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홉스에 따르면 그들은 사회로 함께 모이게 하는 거 이거 상호 간의 애정 때문 아니야. 그러면 애정 말고 뭔가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야 라는 말로 느낌을 좀 기억을 해놓고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억해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또 문장 처음부터 흘러가는 흐름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according to hopes에 따르면 인간은요 is not a being, 이 be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인데 그럼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존재가 아니냐 관계대명사로 크게 좀 꾸며주고 있습니다. can act, 행동할 수 있는 우리 morally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지금 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로는 despite 있죠. despite는 뒤에 of 붙이면 안 돼요. 정리해놓고 그러면 그의 instinct라고 하는 건 본능인데 그러면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다음 본능은 본능인데 또 뭐 할 본능이냐? 뒤쪽에 to protect, 보호를 할 본능. 그의 existence라고 하는 건 존재죠. 그의 존재를 보호할. in the state 할 때 state는 지금은 상태입니다. 상태. 근데 뭐의 상태냐? 여기 nature니까 자연의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연의 상태에서 그의 존재를 보호를 하는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그치 스스로 자연에서 본인을 보호를 해야 될 테니까 이걸 보호하는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또 첫 문장에서부터 느낌을 잘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존재가 아니야. 자연의 상태에서 그의 존재를 보호를 하는 자기 살아야 되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in spite of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해석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그럼 이럴 때인데 in spite of는 뭐뭐를 무릅쓰고 정도로 정리하시면 좀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연의 상태에서 그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그의 본능을 무릅쓰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본능을 막 무릅쓰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B가 조금 약간 다리를 다쳤습니다. 자, A가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B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 아니라는 거죠. 달려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이건 홉스의 말입니다. 네. 뭐 인간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 그러므로,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어떤 장소냐? 뒤쪽에 이제 관계 부사 where로 꾸며줍니다. morality, 도덕성과. 그리고 도덕적인 liberty는 자유죠. 자, 정리해보면 도덕성과 도덕적인 자유가 will begin, 시작을 할, to find, 찾기 시작할,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건 적용이죠, 적용. 도덕과 도덕적인 자유가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는 도덕성, 도덕적 자유, 어떤 도덕성을 지켜나가는 거, 이것이 적용을 찾기 시작을 하는 그 바로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시작을 하는데 in a place, 어떤 장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장소냐면 여기 이제 sovereig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sovereign이라는 단어는 군림하는 이라는 형용사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권자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림하고 있는 힘이란 표현이니까 군림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주권이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한 덩어리로 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권 다시 한번 콤마 찍고 설명하기를 namely 말하자면 즉 the state 지금 여기 국가죠, 국가. 자, 아까 위에서는 이미 the state는 상태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있는 the state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군림하는 권력인 주권, 즉 국가라고 하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emerge는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는 뜻이니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상태에서 그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본능을 무릅쓰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유일한 장소가 어떤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뒤쪽에 이제 꾸며주는 말들 덩어리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그 유일한 장소가 어떤 유일한 장소냐면 도덕성과 도덕적인 자유가 적용을 찾기 시작을 하는, 자, 이제 도덕적인 자유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장소가 어떤 장소에서 시작하냐면 주권, 즉 국가라고 하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구조 잘 보셨고요. 홉스는 thus 그러므로 describes 합니다.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 describe라는 단어가 뒤에 as랑도 짝이거든요. 그래서 describe A as B, A를 B로서 묘사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연의 the state of nature니까 이번에는 자연의 상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자연의 국가가 아니라. 그럼 그 자연의 상태를 circumstance는 상황, 환경 이런 말로 사용되죠. 그러면 자연의 상태를 상황으로서 묘사를 하는데 어떤 또 상황이냐?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놨는데요. 요거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circumstance가 이제 상황이니까 가상의 장소니까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 where도 in which로 다 바꿔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삶이 solitary, 고독하고 poor, 가난하고 nasty, 불결하고 이 brutish, 잔인한 그랬는데 우리 brute라는 단어는 이게 짐승이거든요. 짐승, brute.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형용 상태로 이제 brutal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잔혹한, 망나란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여기 brutish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잔인한, 뭐 같은 말로는 cruel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약간 짐승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이 brutish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짐승 같은. 자, 그리고 이제 short. 인생이 짧다라는 거니까 짧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간의 삶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은 그러한 상황으로서
자연의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 상태를 인간의 삶이 고독해, 그리고 가난해, 불결해, 그리고 잔인해, 그리고 짧아, 이런 상황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또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 바로 어떤 때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뭐 없이, 제너럴, 일반적인 힘 없이, 뭐 할 힘이냐면 그들 모두를 통제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힘 없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들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권력 없이 살아갈 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전쟁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indeed는 실제로 정말로, 그 다음에 전쟁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여기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빠져 있겠죠. 그럼 이 대절 안에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 나와 있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고, 중간에 왼절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부사절이 이끌고 있습니다. 부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은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살 때, 일반적인 힘 없이 살 때, 그들 모두를 통제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힘 없이 살 때 그들은 전쟁의 상태에 정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어떤 권력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어떤 권력의 상태에 있겠죠. 이러다가 알파 메일이 등장을 해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홉스는 한 다음에 뒤쪽에 또 콤마로 중간에 또 이제 삽입을 시켜놨죠. 콤마로. 그럼 이만큼의 앞에 있는 홉스를 설명하는 말일 테니까,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accepted, 받아들였습니다. 데디아의 내용을 받아들였는데, 인간들은 사회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beings,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의 상태에서는. 그럼 자연의 상태에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그 홉스는 믿고 있습니다. 데디아의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데디아의 내용이 끝에 안 닫았네요. 네. 끝에까지. 자, 여기 이제 데디아의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뭐를 믿고 있냐? without the power, 그 권력이 없이는 인간들은, human beings, 인간들은, 자연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antisocial, 반사회적이고 rational, 이성적이다.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그들의 selfishness, 이기심에 근거를 해서. 자, 여기 잠깐 또 생각을 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이제 계속 홉스가 얘기하기를, 이 홉스가 이제 뭐를 받아들였었냐면, 인간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들이 아니야. 어떤 상태에서는? 자연의 상태에서는. 그럼 자, 여기는 이제 자연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권이 있는, 뭔가 힘이 있는 권력이 지금 딱 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시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어떤 하나의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이제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자연의 상태에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막 행동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특성?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성에만 충실하는, 그렇다 보니 여기 안에는 근본적으로 뭐에?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를 좀 이제 구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보면, 인간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야, 자연의 상태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그 홉스는 믿고 있습니다. 권력이 없이는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들은 반사회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뭐에 근거해서? 그들의 이기심에 근거를 해가지고 반사회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본인만 알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사회에 관련돼서는 자연의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딱 던져놨는데, 자, 또 다시 한번, 게다가 since로 연결을 하면서 뭐 때문이냐? 사회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사회는 그냥 스스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어떤 힘? 사람들을 모을 그런 자연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로 데려오는 것, 사회로서 사람들을 하나로 데려오는 것은 홉스에 따르면 서로 간의 애정인 건 아닌 거야. 그럼 애정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면 뒤에 이제 뭐 때문에 모이냐? 자, 뒤쪽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애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두려움 때문인 거야.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그 다음에 fear니까 두려움. 누구의? 인간들의 그 다음에 present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두려움. 근데 이때 it is that 강조 구문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바로 오히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모으는 거야. 자, 또 다시 한번 since는 뭐뭐 때문에의 뜻입니다. 뭐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한 cause가 이제 원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렇게 이제 동기라고 이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두려움에 대한 그 동기가 공통된 추진력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 상태에서는? 자연의 상태에서는. 정리해보면 자연의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두려움에 대한 동기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추진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으는 것은 바로 오히려 서로 간의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상호 간의 두려움인 거야.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연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상태에서 서로 간에 야, 주변에서 계속 침략자들도 있고 뭔가 지금 자꾸 우리 걸 갖다가 자꾸 약탈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서로 똘똘똘똘 뭉쳐보자. 그래서 성벽도 좀 쌓고 네, 좀 담도 좀 만들고 무기도 같이 만들고 오면 우리가 좀 무찔러 보자. 이렇게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어떤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된 추진력이 된 거예요. 이제 모일 수 있는 추진력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건데, 자, 이런 현재 그다음 미래에 대한 서로 간에 다 느끼고 있었던 요 바로 두려움.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 사회로 이제 함께 모이게 하는 게 상호 간에 서로 간의 애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 때문이다? 상호 간의 두려움이다 라는 것으로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이해를 좀 돕고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의 머릿속을 한번 정리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위쪽은 무슨 내용, 그 다음 또 무슨 내용 나오고, 그 다음 또 무슨 내용 나오고,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또 무슨 내용 나왔으며,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이제 끝에까지 나온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좀 단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상으로 39번에 대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